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반기계기사 필기 공부를 같이 하게 된 에듀피디의 이태랑 교수입니다. 자, 일반기계기사 필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꾸준히 따라만 와 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 봅시다. 자, 일반기계기사 필기가 2024년부로 과목이 개편이 됐습니다. 총 5과목이던 것이 총 4과목으로 바뀌고 내용도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편된 내용으로 이제부터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과목의 순서를 보시면 이 개편된 내용은 역학 부분들이 3과목, 4과목으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자, 그런데 1과목에 기계 요소 설계 내용이 나와요. 자, 그 기계 요소 설계의 내용은 역학 부분을 좀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3과목인 구조 해석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OT에서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니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OT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 해석 단원부터 들어갈 건데 이 구조 해석 단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기계 제로역학과 기계 동력학 그리고 구조 해석법이 추가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재료역학 부분부터 공부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계 재료역학의 개요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중과 응력입니다. 자, 여기 이 하중과 응력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도 큰 문제 없이 잘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하중입니다. 하중은 단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우리 힘의 단어는 뉴턴 단위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뉴턴 단위의 힘. 자, 그러면 이 하중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봤더니 총 3가지 종류의 하중이 있어요. 자, 인장 하중이라는 것, 압축 하중이라는 것, 전단 하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하중을 나누는 기준은 단면입니다. 자, 그럼 이 단면은 우리가 어떤 단면을 얘기하냐면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이 재료가 양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어가게 하면 이 재료가 파괴가 되겠죠. 자, 그 파괴되는 즉 파괴돼서 생기는 이 면적을 파괴 가상 면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단면은 이 파괴 가상 면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인장하중 쭉 읽어보면 단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느리는 방향의 하중, 즉 이 파괴되는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단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늘리는 방향의 하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둔 이 하중은 인장하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 압축하중 마찬가지로 기준이 단면 파괴 가상 면적에 대하여 수직으로 압축하는 누르는 수직으로 누르는 방향. 자, 이번엔 반대 방향이겠죠. 이렇게 누르는 방향의 하중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3번째 전단 하중은 단면에 대하여 평행으로 작용하는 하중이에요. 자, 앞서서는 수직이었는데 이번엔 평행입니다. 그럼 평행이라는 것은 이 단면에 평행하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이 되겠죠. 즉, 이 단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부숴버리는 그런 하중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중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단면과 하중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응력입니다. 응력이 뭔지 봤더니 재료 내부에서 외력에 의해 생기는 저항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를 보니까 메가파스칼이라고 나왔는데 이때 이 파스칼은 압력의 단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압력은 기본적으로 면적,
분의 하중으로 나타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파벳으로 이와 같이 씁니다. 면적 분의 하중. 자, 그런데 이때 응력도 압력의 단위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메가파스칼이라고 나온 압력의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응력도 면적분의 하중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 하중이라는 것은 단면에 대해서 수직 또는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이었는데, 자, 그때의 힘이 여기 P로 뉴턴 단위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단면 뭐였죠? 파괴 가상 면적이죠. 이 파괴 가상 면적이 면적 단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면적은 보통 밀리미터 제곱으로 쓰니까 밀리미터 제곱 단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의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자,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은 결국 메가파스칼 단위와 같습니다. 이 단위 환산을 해보면 메가파스칼과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단위 서로 같다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이 부분은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응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저항력인데, 이때 저항력이라고 해서 힘이 아니라 압력 단위의 이 단위 면적, 그러니까 파괴 가상 면적당 가해지는 하중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인장 하중이 이 시편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인장 하중이 작용을 할 때 이 인장 하중에 의한 응력은 우리가 시그마라고 써요. 시그마 T 텐션은 앞서 뭐라고 했죠? 면적분의 하중이라고 했죠. 자, 면적 어디예요? 면적 여기 파괴 가상 면적 분의 하중, 여기서 작용하는 인장 하중. 자, 인장 하중 PT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압축 하중이 작용할 때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는 그 파괴 가상 면적 시그마, 파괴 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 응력은 시그마 C라고 해보고요. 네, C는 컴프레셔의 약자입니다. 자, 파괴 가상 면적, 이 면적이죠. 파괴 가상 면적 분의 자, 압축 하중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단 응력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로 쓰지 않고 타우라고 써요. 타우는 자, 마찬가지로 파괴 가상 면적 있죠. 파괴 가상 면적 분의 작용하는 자, 전단 하중. 자, 전단은 쉐어라고 합니다. 쉐어 약자 S를 써서 이와 같이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응력, 이 응력이라는 것은 면적분의 하중이다. 자,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핀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핀이 있습니다. 이 핀에 자, 하중이 양쪽으로 P로 작용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인장 하중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방향이 이렇게 X방향으로 양쪽으로 느린다고 해서 무조건 인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파괴되는 걸 봐야죠. 파괴되는 면적을 봤더니 여기 이 핀이 파괴가 됩니다. 이 핀이. 자, 핀 입장에서 이 파괴 가상 면적과 이 하중의 방향의 관계는 평행하죠. 평행하면 이것은 전단 하중이죠. 전단 하중.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핀에는 전단 응력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단 응력 타우라고 쓰기로 했는데 이 타우는 면적 분의 하중이에요. 자, 그럼 이때 이 면적이라는 것은 자, 파괴 가상 면적이죠. 그런데 이 핀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에 의한 파괴 가상 면적을 봤더니 자, 핀은 이 두 부분이 한꺼번에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한 곳에 있는 이 단면적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이제는 이 두 군데가 같이 부서지니까 두 배를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배 곱하기 자, 이 원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자, 암기를 합시다. 이 원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에요. 이때 이 d는 이 원의 직경을 의미합니다. 자, 분해 작용하는 이 전단 하중을 분자에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2가 올라가겠죠. 2가 위로 올라가고 2p 자, 그리고 분모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핀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핀이 나오면 이 두 군데에서 전단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면적의 2배만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다음은 볼트 머리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입니다. 이것도 왜 전단 응력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하중이 지금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는 또 이 파괴 가상 면적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장하중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일단 박수. 그런데 80%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어디가 파괴가 되냐가 중요한 거죠. 자, 만약에 늘어나서 인장력 때문에 파괴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면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볼트 머리에 작용하는 하중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 거의 100% 어디가 부서지냐면 이 부분이 부서져요. 어디죠 이게? 저 볼트 머리 안쪽에 있는 지금 이 동그란 부분이 쏙 빠져나와 버리는 겁니다. 부서져가지고. 자, 그러면 이때 전단 응력 타우는 자, 면적분의 똑같이 하중인데, 이때 파괴 가상 면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이 둘레 면적이죠. 자, 그럼 이 둘레 면적을 여러분들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 원주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아시죠? 네, 원주의 길이는 파이 곱하기 이 원의 직경입니다. 파이 d. 자, 거기에 자, 이렇게 들어간 깊이가 이 볼트 머리의 두께라고 합시다. 이 두께가 t라고 한다면 이 파이 d를 쫙 펼쳐요. 펼치면은 이 원 휴지곽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휴지곽을 잘라서 쫙 펼쳤어요. 그럼 이때 길이가 이 원주의 길이니까 원주의 길이 파이 d가 되겠죠. 파이 d. 자, 그리고 두께가 t. 자, 그러면 이 면적 뭡니까? 이 면적 구하는 거는 쉽죠. 파이 d 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분의 p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트 머리에 전단 응력이 가해진다라고 하면 이 둘레 면적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파이 dt 분의 p로 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해서 한번 이 판이 있습니다. 판. 이 판재에 구멍을 뚫으려고 해요. 자, 펀치로 여기에 저 구멍을 뚫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멍의 직경이 d입니다. 자, 그리고 판재의 두께는 t고요. 자, 이때 구멍을 뚫을 때 작용하는 하중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자, 그러면 이 하중은 자, 이번에 계속해서 응력만 생각을 했는데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중은 넘겨버리면 되죠.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전단 응력 곱하기 면적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서 하중을 구하라고 했다면 이 판재에 허용 전단 응력을 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단 응력 값과 저 곱하기 자, 파괴 가상 면적 뭐예요? 이거랑 똑같죠. 네. 여기처럼 이 둘레가 끊어져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둘레의 단면적 파이 d t를 곱해주면 하중이 또 나오는 겁니다. 타우 파이 d t로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건데 암기를 하실 건가요? 네, 암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이 둘레가 떨어져 나간다 라는 개념이면 전단 응력에서 둘레 면적을 파괴 가상 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공칭 응력과 진 응력인데 자, 이 문제도 시험에 종종 나와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3, 4번만 자,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일단 별표. 자, 암기할 거는 다 별표 치겠습니다. 자, 별표, 별표. 자,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은근히 잘 잊어버립니다. 시험에서 종종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빈출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갔을 때 내가 이 문제 몇 번 안 풀어봐서 헷갈려 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유도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앞으로도 제가 이제 공식 유도를 해드리는 경우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유도를 해서 응용할 수 있는 경우, 앞서서처럼 뭐 전단 응력이 있는데 거기에 전단 응력의 이제 파괴 가상 면적을 알기 위해서 유도를 하면 좋더라, 응용이 되더라 할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유도를 해드리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이 유도를 하면서 암기가 더 쉽게 될 경우에 유도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도를 해드릴 경우에는 자, 첫 번째 경우면 여러분들 유도하면서 응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경우 제가 암기는 어차피 해야 돼요. 근데 유도는 한번 보면 암기하는데 도움되니까 해드릴게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시험장 가서 유도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면 돼요. 암기하는데 유도 보고 쉽게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유도를 하기 전에 내용 한번 봅시다. 자, 공칭응력과 지능력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 인장 실험 중에 변화하는 단면적을 그때마다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면적을 적용하는 응력을 공칭응력이다. 전의 면적, 실험 시작 전의 면적이 공칭응력 이거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인장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긴 연강 시편을 가지고 인장을 해서 이게 어떻게 끊어지는지 실험을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처음에 실험을 시작할 때 이것에 직경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점점 이제 늘리다 보면은 직경은 어떻게 될까요? 직경은 점점 줄어들겠죠. 직경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럼 직경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우리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이었는데, 자, 하중은 일정하다고 쳐도 이 면적이 계속해서 바뀌겠죠. 자, 그럼 응력은 어떤 응력을 사용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시작할 때, 딱 실험을 시작할 때의 단면적을 적용한 것을 공칭 응력이라고 하고, 자, 이때 또 변형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변형률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바로 설명을 드리면, 자, 변형률은 자, 원래 길이 분의 늘어난 양입니다. 이거 이따가 다시 배울 거예요. 지금은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은 또 탄성계수라는 게 있어요. 탄성계수 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응력으로도 나타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칭 변형률과 진 변형률이 있습니다. 여기 진 변형률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니까 한번 적어놔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공칭이 뭔지는 알았죠? 공칭은 이 시작할 때의 단면적. 그럼 진은 뭐겠어요? 진짜라는 말은 점점 줄어드는 이 단면적을 다 고려를 하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칭 응력 구하고자 한다면 공칭 응력은 그냥 처음의 단면적, 처음 단면적 A0라고 쓰겠습니다. A0 분의 작용하는 하중 P로 나타나면 돼요. 네, 이게 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응력이에요. 자, 공칭 변형률도 마찬가지로 자, 처음 길이, 처음에 저 길이가 있겠죠. 길이 분의 변화한 변형량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 공칭인데, 자, 그러면 진은 뭐냐? 진은 진짜 줄어드는 것까지 고려한 것. 자,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유도를 한번 해본다고 했죠.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인장 실험 중에 공칭 응력과 진 응력을 구분할 때는 자,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있는데 면적이 항상 면적이 아니죠. 부피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단면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처음 길이를 곱하면 면적이죠. 부피죠. 면적 곱하기 길이는 부피죠. 자, 그러면 나중에 변화한 단면적과 변화한 길이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곱해서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L, 자, 나중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면적 그대로 두고 자, 처음 길이에 변화한 양을 더해주면 나중 길이죠. 자, 그럼 L은 L0 플러스 람다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람다라는 것은 자, 앞서서 제가 뭐라고 썼나요? 자, 변형률은 자, 길이 분의 변형량. 그러면 람다는 변형률 곱하기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람다를 변형률 곱하기 길이로 쓰는데 자, 이때 변형률은 공칭 변형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곱하기 처음 길이 해주게 되면 변형량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은 이와 같이 또 써질 수가 있겠네요. 람다가 이와 같이 변해서. 자, 그럼 L0, L0 있기 때문에 묶어서 밖으로 꺼내버리면 L0, 1 플러스 입실론 N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이거 다 는이니까 여기 있는 이식과 여기 있는 이식을 자, 여기 뒤에 1 플러스 입실론 N만 남기고 다 넘겨버리겠습니다. 넘기면 약분되어 사라지고 결국 A분의 A 제로는 1 플러스 공칭 변형률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렇죠? 자, 우리는 1 플러스 이 공칭 변형률을 R이라고 하고 단면비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G능력, 진변형률로 돌아와서 자, G능력 뭐예요? G능력은 시그마 T라고 쓰는데 공칭응력에 이거 뭐죠? 단면비를 곱한 것이다. 뭐예요? 공칭응력에 단면비 R을 곱한 것이다. 단면비는 뭐죠? 1 플러스 입실론 N. 자, 그러니까 공칭응력 곱하기 단면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진변형률은 자연로그 ln의 단면비예요. 또 단면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면비만 기억하면 진응력이란 공칭응력의 단면비 곱한 것, 그리고 진변형률은 자연로그 단면비라는 것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도과정 한번 쭉 보신 거는 이 단면비, 단면비가 무엇이냐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고, 자, 이 단면비를 가지고 쉽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응력 집중입니다. 네, 응력 집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응력이라는 건 어떤 물체에 하중이 작용을 할 때 내부에서 생기는 저항력인데 파괴 가상면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저항력.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압력의 단위와 같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운 내용은 우리가 이 내부에 작용하는 응력은 전부 다 일정하다. 모든 단면에 대해서 일정하다라고 배운 것이고, 여기 응력 집중이라는 말은 자, 이 안에 뭐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예를 들어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아무래도 일정하게 작용하지는 않겠죠. 그런 겁니다. 이 단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응력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자, 여기에 대해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자, 그냥 단순하게 구멍이 안 뚫려 있었다면 이러한 단면적이 파괴 가상면적이 됐을 텐데 자,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파괴 가상면적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응력, 기본적으로 응력을 구해라 한다면 시그마는 자, 면적분에 작용하는 하중인데 자, 이때 면적이 뭐예요? 여기 파괴 가상면적 양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여기 사이에 빠진 길이가 뭐예요? D죠. 직경이죠. 직경. 이 직경만큼이 빠졌을 테니까 전체 길이 B에서 직경을 빼주고 자, 그리고 네, 이 사각형 재료에 두께가 있겠죠. 두께 T를 곱해주면 면적이 되겠습니다. D 부분만 빼주면 되죠. 자, 분의 P.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말고 진짜 여기가 끊어질 수도 있고 딱 D 부분이 아니라 이 위쪽에서 이렇게 부서지면 어떡하나요?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이 먼저 끊어질 수도 있나요? 네. 빠르게 당기면은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 하중을 일정하게 쭉 줬다라고 하면 가장 약한 부분이 끊어집니다. 자, 가장 약한 부분이란 것은 네, 면적이 가장 작은 부분이 끊어지겠죠. 자, 그래서 직경 부분에서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력을 구해라라고 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자, 이때 앞서서 응력 분포를 봤을 때 자, 구멍이 안 뚫려 있다면 이렇게 일정하던 것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변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멍이나 단면의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 응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 이와 같이 단면이 갑자기 변한 부분에서 가장 최대를 나타내요. 자,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자, 양쪽에 노치가 있을 경우 노치 부분에서 또 최대를 가집니다. 최대를 가지고 이와 같이 포물선으로 나타나요. 자, 이 부분도 네, 여기 단면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죠. 이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 최대를 가지고 이와 같이 포물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시그마 맥스 구해라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 개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 개형은 딱 한 가지만 알면 되죠. 뭐죠? 이 단면이 변화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다. 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단면이 변화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고 포물선을 나타낸다. 기억만 하시고, 자, 시그마 맥스 값 구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시그마 값을 구했죠. 자, 그러면 최대 응력. 자, 그러니까 여기 단면이 변화하는 부분의 이 최고 응력은, 자, 응력 집중계수라는 게 있어요. 알파 K라고 했습니다. 응력 집중계수에 앞서 구한 응력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쉽죠? 그냥 계수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응력 집중계수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형상계수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형상계수. 자, 문제에서 주기 나름이니까 둘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변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률이라는 것은 변형 전 치수에 대한 변형량의 비입니다. 자, 우리가 변형률 입실론으로 쓰기로 했었죠. 입실론은 변형 전 치수. 예를 들어서 원래 길이가 L이었는데, 자, 람다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면 변형량이 남다죠. L분의 람다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길이도 단위가 밀리미터고요. 변형량도 우리가 단위가 밀리미터죠. 얼마나 늘어났냐니까. 자, 그래서 밀리미터분의 밀리미터, 결국 이것은 무차원, 단위가 없는 무차원 수가 되겠습니다. 자, 변형률에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변형률과 횡변형률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하중과 평행한 방향으로 생기는 변형률이 종변형률, 아래는 하중과 수직한 방향으로 생기는 변형률이 횡변형률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기준이죠? 하중의 방향에 평행하냐, 하중의 방향에 수직하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뭐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에 하중이 양쪽으로 인장하중 P가 작용하고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원래 길이가 L이었고, 원래 직경이 D였어요. 자, 이때 하중이 계속 작용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이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럼 늘어나면 직경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야겠죠. 그렇죠? 길이가 늘어났는데 직경까지 늘어나면 좀 무섭지 않나요? 네. 자, 길이가 늘어나서 직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때 치수를 우리가 늘어난 양을, 여기서부터 늘어났으니까 람다라고 하고요. 자, 원래 직경이 이랬는데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델타만큼 줄어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하중은 이렇게 X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럼 종변형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종변형률은 뭐죠? 하중과 평행한 방향의 변형률입니다. 하중의 방향이 X방향인데, 자, X방향으로 늘어난 게 람다고 X방향의 원래 길이가 L이에요. 그럼 원래 길이에 X방향으로 늘어난 람다 계산해 주면은 종변형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종변형률, 하중과 평행한 방향의 변형률은 L분의 람다로 구한다. 자, L분의 람다가 뭐죠? 네, 길이, 그리고 늘어난 길이로 구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횡변형률인데, 이거는 수직한 방향으로 생기는 변형률이고, 자, 입실론 다시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중과 수직한 방향으로 생기는 자, 변형량이 뭐였나요? 이 델타죠, 델타. 델타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하중과 수직한 방향의 길이는 직경 D였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원래 직경 D분의 자, 줄어든 직경 델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종과 횡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하중과 평행하면 종, 하중과 수직하면 횡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게 심화 과정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자, 사각형인데 이번에 이 양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줘버려요. 위아래로. 하중을요. 자, 그럼 여러분들 네. 자, 무작정 그냥 X방향이 종, Y방향이 횡이라고 해버렸으면은 여기서는 잘못되죠. 하중과 평행한 방향이 종이고 여기 수직한 방향, 이 수직한 방향이 횡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위아래로 하중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네, 앞서 배운 것처럼 하중의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종변형률, 횡변형률 구하는 공식 꼭 기억을 합시다. 네,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봐요. 자, 다음은 푸아송비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종횡, 종횡 자꾸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푸아송비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 푸아송비 이것은 누라고 읽는데, 자, 이 누는 종변형률 분의 횡변형률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우리 종변형률 뭐라고 썼나요? 입실론이라고 썼습니다. 횡변형률은 입실론 다시라고 썼죠. 자,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m분의 1이다 라는 표현도 있네요. m분의 1. 자, 그럼 여기서 m이 뭐냐? m은 푸아송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였어요, 방금? 이것은 푸아송비. 자, 푸아송비의 역수를 취하면 푸아송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푸아송비는 종변형률분의 횡변형률. 이것은 푸아송수의 역수다. 자,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은 0.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자, 푸아송비는 0.5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설명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푸아송비는 0.5를 넘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것은 2분의 1이니까 네. 푸아송수와 비교를 하자면 반대로 돌아가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푸아송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이 푸아송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왜 0.5를 넘을 수 없냐? 네, 그것은 유도를 하면 나옵니다만 이거 유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문만 딱 알면 되기 때문에 유도는 안 하는데 우리가 한번 적용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종변형률이 뭔가요? 종변형률. 종변형률 이 하중 방향으로 네, 자, 늘어난 변형률이죠. 그럼 횡변형률은 뭔가요? 횡변형률은 이 하중의 수직한 방향. 종변은 이거 종. 자, 횡변은 이거 네, 하중 네, 수직한 방향 횡. 그렇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중을 주는 방향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죠? 더 많이 늘어납니다. 종변이 더 많이 늘어나고 횡변이 더 적게 늘어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분수 관계 자체로 봤을 때 이것은 종변이 더 크고 횡변이 더 작으니까 1은 못 넘겠네요. 그렇죠? 1은 못 넘는데 자, 그 양이 0.5도 못 넘을 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0.5가 최대이고 이 최대 0.5를 가지는 것은 고무예요. 고무. 고무가 0.5로 최대를 가지고 그냥 뭐 이제 이런 영강 10편 같은 경우는 훨씬 낮죠. 0.25, 0.2 이 정도 낮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푸아송비 구하는 공식과 자, 푸아송 수가 무엇인지 자,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푸아송비가 어떻게 문제에 나오냐? 네. 이렇게 두 가지 관계식으로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와 델타의 관계, 즉 응력과 횡방향 변형량의 관계로 봤을 때, 자, 우리 포화송 B는 종 변형률분의 횡 변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종 변형률을 앞서서 탄성계수분의 응력으로 썼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면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로 곱해주겠죠? 시그마분의 2 곱해주고 저기 자, 입실론 델타 횡 변형률은 우리가 D분의 델타로 쓰죠. 자, 그래서 포화송비를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거는 이 종변형률을 대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입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델타와 람다의 관계, 자, 이 종 변형량과 횡 변형량의 관계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 종 변형률은 원래 길이 분의 변형량이죠. 자, 그럼 이것도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 입실론 분의 입실론 다시니까 람다 분의 L 곱하기 D분의 델타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입실론이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어떨 때 어떤 식을 쓰냐? 당연히 문제에서 준 것대로 쓰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만약에 응력과 이 탄성계수를 줬다 하면은 저 첫 번째에 있는 식 떠올리시면 되고, 자, 변형량과 원래 길이를 줬다 하면 두 번째 있는 식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축 응력의 변형률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뭘 생각을 했냐면 계속 똑같은 그림 그리죠. 저희 원기둥 시편을 양쪽으로 늘리는 것에 관해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인장 하중이 작용을 하면 이 단면적을 기준으로 뭐가 발생해요? 인장 응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길이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서 변형률이 또 발생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응력과 변형률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 좌표축에서 X방향만 가지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그마 X, 입실론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자, 우리가 응력은 면적분의 하중으로 나타내고 여기서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량으로 나타내죠. 자, 그런데 우리 공간은 이 X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Y축도 있고 심지어 Z축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X축으로만 이 하중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Y도 작용하고 Z도 작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낼 거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X만 작용하는 경우가 더 신기하죠. 네. 보통은 Y도 작용하고 Z도 작용할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식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저렇게 복잡한 경우를 위해서 이번에는 원형 시편이 아니라 사각형 시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에 X방향으로 하중 P가 작용을 하고 자, PX를 하겠습니다. PX가 작용을 하고 Y방향으로 하중 PY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아무래도 Y방향의 하중이 추가가 됐으니 식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X, X는 어떻게 구하냐? 이건 간단해요. X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방향의 파괴 가상면적 AX 어떻게 되겠나요? 자, 파괴 가상면적은 이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이에요. 이 면적분의 X방향의 하중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시그마 Y는 Y도 마찬가지 Y방향의 파괴 가상면적 Y방향의 파괴 가상면적은
이와 같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와 같은 파괴가상 면적 분의 y 방향의 하중 p, y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응력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변형률에서 문제가 생기죠. 변형률, 그러면 x 방향의 변형률은 어떻게 구하냐? 자, 2분의 시그마 x. 자, 이것이 딱 우리가 여기에 이 식으로 썼어야 되네요. 탄성계수 분의 응력이라는 식도 있죠. 이 탄성계수 분의 응력 그대로 써주고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태면 됩니다. 마이너스 m 2 분의 시그마 y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m은 뭔가요? 이 포화성수거든요. 포화성수의 역수는 뭐죠? 포화성 b죠. 그래서 2 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포화성수 시그마 y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그마 입실론 x 방향 변형률을 봤는데 그러면 y 방향 변형률은 또 어떻게 되냐? 자, 입실론 y는 마찬가지로 2분의 y 방향이니까 시그마 y 해주시고 자, 여기에 포화성수 곱하기 x 방향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만 바뀐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z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z 방향은 이렇게 앞뒤로 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자, pz도 있어요. 자, 그럼 pz가 추가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z만 또 추가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누 시그마 z. 자, 마이너스 누 시그마 z. 만약에 입실론 z다라고 하면 2분의 시그마 z 마이너스 누 시그마 x 누 시그마 y. 그렇게 번갈아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3축까지는 안 나오고 우리 2축 자주 나와요. 2축 이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식만 이것도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그림으로 아니까 결과식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적 변형률이에요. 첫 번째 직육면체 또는 원기둥의 최적 변형률입니다. 자, 직육면체 또는 원기둥은 이렇게 생겼죠. 직육면체고 원기둥. 자, x, y, z를 생각했을 때 파괴 가상 면적이 다 똑같지가 않죠. 차이가 납니다. y 방향이랑 x 방향만 봐도 파괴 가상 면적의 차이는 있죠. 원기둥도 마찬가지 y 방향, x 방향 파괴 가상 면적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최적 변형률은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변형률을 다 더한 건데 만약에 다 똑같다면 그냥 3 입실론으로 정리가 될 것인데 자, 그렇게 되지 않고 자, 마지막에 있는 이 입실론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유도를 따로 하지 않을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한번 기억만 해주시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육면체처럼 모든 면에 모든 방향에 파괴 가상 면적의 면적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냥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육면체 또는 구는 이렇게 3 입실론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계산 문제로 나오진 않았고 이 식을 알고 있느냐? 정육면체 다음 중 정육면체에서 최적 변형률은 해서 3 입실론 또는 직육면체 또는 원기둥의 최적 변형률 입실론 곱하기 1 마이너스 2 포화성 B 자,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식만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비틀림 실험, 스트레인 게이지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서 나올 때 스트레인 게이지다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여기 1단원의 변형률 6번째 비틀림 실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가 뭐냐면 구조체에 변형되는 상태와 그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조체 표면에 부착하는 게이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원형 어떤 구형
탱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압력이 P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뭐 막 늘어날라 하겠죠. 자, 이런 늘어날라 하는 것을 얼마나 늘어나나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C편을 하나 붙입니다. 이것을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해요. 자, 그럼 붙여놓으면 얘가 늘어나면 이 게이지도 같이 쭉 늘어나겠죠. 그럼 이 게이지가 측정한 만큼 늘어났구나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일 때 한쪽 방향으로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붙여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X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얼마, 이 각도 얼마만큼 얼마 해서 계산을 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에서 자, 굳이 이 방향을 잡지 않아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했는데 스트레인 게이지가 원래 자, 1mm였다. 자, 그런데 스트레인 게이지를 나중에 보니까 0.1mm 늘어났더라. 그러면 변형률은 얼마냐? 쉽죠? 네. 변형률은 원래 길이 1인데 스트레인 게이지가 1인데 0.1만큼 늘어났으니까 0.1 결국 0.1 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 나오면 이제 막 이거 뭐야 하지 마시고 부착한 스티커 테이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쉬운 문제고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각도를 이렇게 붙여요. 또 붙여가지고 자, 이 각도에서의 변형률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45도로 부착했을 경우 식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별표는 안 칠게요. 왜냐면 시험에 극히 드물게 나오고요. 심지어 45도로 부착했을 때 이 식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인 게이지에 45도라는 말이 붙으면 자, 여기 감마가 뭐였죠? 전단 변형률이었죠. 전단 변형률은 2 곱하기 종 변형률이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를 하면 스트레인 게이지란 말 나오고 45도 방향에서 전단 변형률 물어봤다. 전단 변형률 물어봤다 하면 이 전단 변형률은 2 곱하기 종 변형률이다. 네, 저 부분만 딱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0도로 부착했을 경우. 네, 이건 저도 넣기 싫었습니다. 사실은 이 써먹을 게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유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 내용을 굳이 넣어야겠나 싶었는데 진짜 딱 한 문제 나왔어요. 딱 한 문제. 딱 한 문제가 자, 아마 이 시가 아냐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나올 리가 있겠냐 싶긴 한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풀 때 풀어야 되니까 이 식이 나올 겁니다. 네, 기억만 한번 해보세요. 네,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1단원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네, 기계 재료역학의 개요. 다음 강의도 있으니까 다음 강의에서 또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